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폭삭 소가스타 또 1위 갤럽 한국 5월 최애 드라마 발표, 귀공은 화제작으로 떠올랐다라는 중국 기사와 이 드라마에 여전히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폭삭 소가스타는 지금 중국에서 방영되지 않는 K-드라마 중 최고의 평점을 받으며 2010년 이후 중국 평점 사이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8위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황구시보가 한국 드라마 폭삭 소가스타를 주연 배우의 사진과 함께 크게 다루며 극찬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K 콘텐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중국 언론의 이례적 행보입니다. 이 때문에 한한령 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15는 오락체육을 다룬 구면 톱 기사로 넷플릭스 폭삭 소가스타를 두고 한국 시대극 새로운 히트작 탄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주인공으로 출연한 배우 아이유와 박보검의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게재하면서 폭삭 소가스타가 지난 3월 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후 국내와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합니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이 드라마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도둑시청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황구15는 도반 중국 평점 사이트 평점 9.4점을 기록하며 지금 몇 년 사이 이 플랫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 드라마가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폭삭 소가스타를 도화선으로 미디어 도둑시청에 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특히 한한령이 내려진 중국에서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중국 현지 G세대 사이에서는 드라마 속 배우의 표정을 따라하는 일명 김선호 챌린지도 유행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공식 서비스되지 않아 불법 유통을 통해 미디어가 확산하는 일명 도둑시청이 성행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불법 복제물의 유통은 만연합니다. 2023년 4월 기준 누누TV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유통 채널의 누적 이용자는 8,349만 명입니다. 누적 조회수는 18억여 건으로 추정되며 당시 누누TV의 월 평균 최대 이용자는 1,000만여 명으로 넷플릭스의 월 이용자 수와 비슷합니다. 누누TV에서 유통된 불법 복제로 발생한 저작권 피해 추정치는 4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도 중국의 불법 시청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나라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불법 시청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폭삭 소가스타 최종화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나쁘다. 국내 연예계에 아이돌이 넘쳐나는 이때 폭삭 소가스타라는 드라마를 내놓으며 중국 드라마에 치욕을 안기고 중국 드라마의 뺨을 심하게 때렸다. 애순과 관식의 사랑은 환상과 현실이 뒤섞이고 드라마 일상에 충돌하는 작품입니다. 그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만으로도 훌륭한 영화로 편집할 만큼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정적인 성과로 평가되며 돋보이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이 드라마의 장점은 각 주제를 조용하고 미묘하게 표현하고 사용된 기술에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리즈는 보편적인 이슈를 다루는 정확도도 훌륭합니다. 폭삭 소가스타에서 제가 가장 놀라운 점을 말씀드리면 촬영이 너무나 잘 되었고 실제로는 대중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죠.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결합하면 이 시리즈는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된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힘들지만 즐겁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시대극으로서 이 드라마는 그 시대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의 운명을 아주 잘 결합했습니다. 한국 시나리오 작가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한국의 영화 텔레비전 산업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검열 시스템이 없으므로 규모에 대해 걱정하거나 투자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담아 쓰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매우 훌륭하시고 배우들의 전반적인 수준도 중국보다 높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다.
우리의 시나리오 작가들은 너무 오랫동안 중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중국이 이런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늘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늘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만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허상 때문에 이런 명작이 나오기 힘들죠. 중국산은 잊어버리세요. 중국산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중국 작품은 단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교육 영화일 뿐입니다. 중국에 이런 드라마를 선보일 수 있는 편집자와 팀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유와 닮은 모녀 애순과 금명을 이렇게 깊이 있게 연기할 수 있는 여배우를 찾기는 어렵다. 중요한 점은 눈으로도 보기 좋다는 점이에요. 모든 에피소드를 보고 울었다. 정말 저는 이 드라마를 좋아해요. 보고 나면 힘이 납니다. 가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 여부입니다. 국내 드라마를 잠시 접어두고 그 다음에는 동아시아로 시선을 돌려보자. 한국 드라마 마케팅은 여전히 폭발력이 강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면 적어도 평점 1점은 받았을 겁니다. 이 드라마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때 우연히 애순이 빗속에서 달리며 울고 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관식은 얼어붙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신은 두 연인이 갈라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항상 이별이 보입니다. 애순의 어머니, 아들, 할머니, 남편. 인생은 끊임없이 이별과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계절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삶과 죽음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카메라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경험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카메라의 많은 전환이 놀랍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영범의 엄마가 TV 앞에 앉아 마치 TV를 보는 듯한 장면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저는 아마 여성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따뜻함은 영원히 계속되는 따뜻한 불과 같습니다. 2025년 최신 한국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는 한국 드라마 응답하라 1988보다도 명작입니다. 또한 웅장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삼아 평범한 사람들의 가족, 사랑, 우정에 대한 감정을 섬세하게 해석했습니다. 각 에피소드에는 주제가 있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줄거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보검은 응답하라 1988에서 깊은 애정을 지닌 완벽한 남자의 캐릭터를 계속 연기합니다.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는 감정을 섬세하고 심오하게, 은근하게 그리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도 감정을 섬세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감정의 밀도가 너무 강해 종종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아이유와 박보검의 오늘 한국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마지막 회를 시청했습니다. 한국어 제목의 직역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중국어 제목인 고생 끝에 너를 만나다는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논평을 읽으면서도 눈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고 나서 이 드라마는 두고두고 볼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 번역 때문에 놓쳤지만 조만간 발견하고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양관식은 정말 남자들의 롤모델입니다. 드물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남편, 아빠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2시간짜리 영상을 보고 반쯤 울었어요. 이 드라마는 판타지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그는 항상 엄마와 나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며 늘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의료 과정을 마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물질적 자원은 풍부하지만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란 금명은 식탁을 뒤집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은 실제로 일생을 치유할 수 있으며 부모로서 자녀가 불행한 어린 시절을 평생 동안 치유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보면서 정말 울었어요.
나는 아이유의 드라마를 보곤 했지만 위키피디아에서 그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읽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나온 후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읽어보니 정말 이 역할을 너무 생생하고 너무 귀엽게 소화해내시는구나 느꼈어요. 이 드라마의 리뷰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감정과 단순한 삶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16화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눈물이 흘렀어요. 폭삭 속았수다는 제가 지금까지 본 최고의 인생 장르 K-드라마입니다. 빈센조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K-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아이유가 이 역할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가장 큰 손실이다. 저도 아이유 팬이지만 김태리도 정년이에서 보여준 훌륭한 연기로 후보에 오를만 했습니다. 아이유와 근소한 차이로 수상했죠. 와, 흔치 않는 종류의 K-드라마네요. 이런 종류의 K-드라마를 처음 본 건 파친코였는데 이건 파친코를 쉽게 이겼네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전체 스토리를 4파트로 공개해서 덜 울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다 봤는데 너무 울어서 머리가 아프다. 끝나갈 무렵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끝이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강렬하게 느껴졌거든요. 더 이상 금요일까지 기다려서 아름답게 그려진 캐릭터들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마치 제게 세상 모든 것을 의미했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거 나온 이후로 시청 목록에 넣어두었더니 정말 놓쳤네. 좀 더 일찍 봤어야 했는데 방금 첫 에피소드를 다 봤는데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오늘은 꼭 몰아서 봐야지. 아무 말 없이 눈물이 엄청나다. 작가님이 세대 간 갈등을 정말 잘 그려내셨어요. 딸아이의 삶에서 저와 제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만 제 삶에는 로맨스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저희 엄마 아빠도 만나요. 이 드라마는 정말 완벽해요. 울음이 터지고 부모님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제 생각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말 그대로 눈물을 흘렸어요. 완벽한 일상, 더 바랄 게 없어요. 정말 완벽해요. 이 드라마는 정말 공감이 갔어요. 마치 제가 시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마치 3인칭 시점으로 읽은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매 회차마다 20분씩은 울었어요. 지난 2편을 연달아 본 것도 실수였어요. 계속 울어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직 안 보신 분들, 이 드라마의 슬픔을 감당할 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면 꼭 보세요. 저는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세상 모든 엄마들이 가슴이 뭉클해요. 봄이 오길 바래요. 역대 최고의 K-드라마. 좋아하는 드라마도 있고 싫어하는 드라마도 있죠. 하지만 평생 기억에 남는 드라마는 드물죠. 이 드라마는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아요. 제 마음과 정신, 영혼에 영원히 새겨져 있으니까요. 진짜 역대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 아이유는 모든 드라마 대본을 완벽하게 선택해요. 아이유 계속 잘해주세요. 처음으로 드라마를 봤는데 거의 매해마다 울어요. 사실 8편의 영화를 엮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영화 퀄리티가 있어요. 나는 한 에피소드에서 절반의 시간을 울었습니다. 이제 막 6번째 에피소드를 마쳤어요. 꼭 보고 싶은데 계속 보기가 두렵네요. 영상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 광예 역을 맡은 배우 여매라는 그간 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한국 연예계에서 그녀는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지만 뛰어난 연기력을 갖고 있다.
많은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그녀이다. 몇 번을 봐도 눈물이 터지는 드라마입니다. 거의 모든 에피소드가 자연스럽게 소중한 추억을 남깁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에는 관심을 갖고 축하할 가치가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과 상처가 있더라도 이러한 감정과 행동의 아름다움은 사라질 때까지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빠가 너무 그리워지는 드라마 2번은 못 보겠다. 토가 나올 정도로 울었는데 화장지 양이 더 어마어마하네요. 화장지 몇 박스만큼의 눈물이 난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결국 광예가 시집을 읽고 우는 편집자로 환생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눈물관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환생한 광예가 애순의 시집을 읽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다. 관객들을 울리기 위해 이 장면은 너무 잔인하다. 마지막 회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족에게 남기기를 희망합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이 드라마는 너무 좋은데 울까봐 감히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최고의 배우는 아빠인 것 같아요. 내가 몇 번이나 울기를 바라나요? 휴지가 많이 낭비되었습니다. 연기가 뻣뻣하고 지루한 대사가 보는 사람을 산만하게 만들어 볼 수 없게 만드는 대만 드라마와는 달리 연기력은 뛰어나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네요. 이번 드라마 배우들 모두 정말 천하무적. 김선호는 보조개가 귀엽네요. 이 드라마는 제게 정말 큰 깨달음을 줬어요. 한때는 아버지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미워했었어요. 하지만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 드라마를 항상 기억하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우리 가족, 특히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에피소드가 나를 울렸어요. 나를 치유하는 방식으로요. 이런 시리즈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현실과 진짜 문제를 보여주지만 그것을 달래지 않는 이런 시리즈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연기도 최고였어요. 유머 감각도 좋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 시리즈에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양금명의 결혼식 장면은 나를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오해순의 둘째 아들의 죽음은 아마 내 마음을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들은 내가 울게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인들이 몰래 보면서 이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를 만들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느끼는 게 재밌습니다. 중국에서 이 정도의 반응이라면 이 드라마는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드라마는 입소문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